잇몸이 무너지면 치아도 끝납니다. 치석, 잇몸병, 임플란트까지 치아를 평생 지키는 법. 오프닝.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아침에 양치를 하다 보면 칫솔에 피가 묻어 나온다거나 거울을 보면 잇몸이 예전보다 내려간 것 같다는 느낌. 아니면 입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양치를 해도 잘 안 없어지는 느낌.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칫솔질을 3개에서 피가 나겠지. 나이 드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드리려는 이야기는 바로 그 작은 신호들이 나중에 치아를 완전히 잃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충치보다 더 무섭고 더 조용하게 진행되는 질환, 바로 잇몸병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잇몸이 왜 중요한지, 잇몸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임플란트까지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치아를 지키는 건 치아가 아니라 잇몸입니다. 우리가 치아 건강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 충치입니다. 단 것 먹으면 충치 생긴다. 양치 잘 안 하면 충치 생긴다. 어릴 때부터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어온 말이죠. 그런데 치과 의사 선생님들이 정작 더 무섭다고 하는 병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잇몸병, 즉 치주질환입니다. 생각해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치아는 사실 혼자 서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아무리 튼튼한 치아라도 그걸 붙잡아주는 잇몸과 잇몸뼈가 없으면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건물로 치면 기초공사가 잇몸이고 건물 자체가 치아인 셈이에요. 기초가 흔들리면 아무리 좋은 건물도 버티지 못하잖아요. 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치과 선생님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치아를 지키는 건 치아가 아니라 잇몸이라고요. 치아 건강의 출발점은 충치 예방이 아니라 잇몸 관리라는 겁니다. 이 잇몸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잇몸병은 어디서 시작될까요? 사실 아주 단순한 데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밥을 먹고 나서 양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치아 사이에 음식물 찌꺼기가 남게 됩니다. 이게 처음엔 그냥 음식 찌꺼기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세균들이 달라붙기 시작하고 덩어리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치태, 영어로는 플라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치태는 처음에 무르고 끈적끈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때 양치를 하면 제거가 됩니다. 문제는 이걸 제때 제거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딱딱하게 굳어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굳어진 것이 바로 치석입니다. 치석은 칫솔질만으로는 절대 제거가 안 됩니다. 치과에서 스케일링을 받아야만 없앨 수 있어요. 그런데 치석 속에는 수많은 세균이 살고 있습니다. 그 세균들이 잇몸에 달라붙어서 염증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잇몸이 조금 붓는 정도입니다. 이게 치은염, 즉 잇몸에만 염증이 생긴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치료를 받고 관리를 잘하면 충분히 회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시기를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왜냐하면 잇몸병은 초기에 거의 통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가끔 피가 나고 잇몸이 좀 부은 것 같고 입에서 냄새가 나는 정도입니다. 아프지 않으니까 별거 아니겠지 하고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게 잇몸병이 정말 무서운 이유입니다. 조용하게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진행된다는 것. 3. 잇몸뼈가 녹으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치은염을 방치하면 염증이 잇몸 깊숙이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잇몸뼈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2단계가 치주염입니다. 치주염이 시작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치은염은 치료하면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지만 치주염은 한번 손상된 잇몸뼈가 다시 자라지 않습니다. 잇몸뼈가 서서히 녹으면서 치아를 잡아주는 힘이 점점 약해집니다. 처음에는 치아가 살짝 흔들리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고 점점 더 심해지면 씹을 때 통증이 생기고 결국에는 치아가 저절로 빠지거나 아예 뽑아내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오랫동안 함께한 내 치아를 잃는 순간이 오는 거죠. 더 무서운 건 이 길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잇몸병은 입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되면 치아를 하나씩 잃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치아를 잃으면 음식을 제대로 씹지 못하고 소화에 문제가 생기고 여왕 불균형으로 이어지면서 전반적인 건강에도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특히 어르신들께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4. 임플란트도 잇몸이 건강해야 오래갑니다. 치아를 잃게 되면 많은 분들이 임플란트를 선택하십니다. 빠진 자리에 인공 치아를 심어서 원래 치아처럼 씹을 수 있게 해주는 치료죠. 틀니에 비해 훨씬 자연스럽고 씹는 기능도 좋기 때문에 요즘은 시니어분들께도 많이 시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십니다. 임플란트를 하면 이제 다 끝났다. 이제는 신경 안 써도 된다. 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임플란트 역시 잇몸과 잇몸뼈의 의지에서 서 있는 구조입니다. 잇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임플란트도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임플란트 주변에도 세균이 쌓이면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걸 임플란트 주위염이라고 합니다. 일반 치주염처럼 임플란트 주변 잇몸뼈가 녹기 시작하고 심해지면 임플란트 자체를 제거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수백만 원을 들여서 시술한 임플란트를 다시 빼야 한다는 건
정말 허무한 일이죠. 그래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으신 분들도 관리는 계속하셔야 합니다. 임플란트는 충치가 생기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관리를 소홀히 해도 된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꼼꼼하게 관리하셔야 합니다. 잇몸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다행인 건 잇몸병은 대부분 생활 습관만 잘 관리해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한 약이나 복잡한 치료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기본을 잘 지키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첫 번째, 올바른 양치 습관입니다. 하루 3번 식사 후마다 양치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냥 대충 이를 닦는다가 아니라 치아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닦아주셔야 합니다. 칫솔을 45도 각도로 기울여서 잇몸 경계부터 닦아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잇몸과 치아가 만나는 부분에 치태가 가장 많이 쌓이기 때문입니다. 칫솔질 시간도 최소 23분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치실과 치간 칫솔을 꼭 사용하세요. 많은 분들이 양치만 열심히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칫솔은 치아면의 약 60%밖에 닦지 못합니다. 나머지 40%는 치아 사이 공간입니다. 이 부분은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사용해야 닦입니다. 특히 치간 칫솔은 치아 사이 공간에 끼어 있는 음식물과 치태를 효과적으로 제거해줍니다. 처음에는 불편하실 수 있지만 습관이 되면 굉장히 개운한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세 번째, 정기적인 치과 검진과 스케일링입니다. 아무리 양치를 잘해도 치석은 쌓이게 됩니다. 치석은 칫솔로는 제거가 안 되고 치과에서 스케일링을 받아야만 없어집니다. 일반적으로 6개월에 한 번 스케일링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잇몸 상태에 따라 34개월에 한 번 받으셔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케일링을 받으러 치과에 가셨을 때 전체적인 잇몸 상태도 함께 체크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치과는 아플 때만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아프기 전에 가서 예방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아프기 시작했을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거든요. 그때 가는 치료도 힘들고 비용도 훨씬 많이 들게 됩니다. 6. 이미 잇몸이 안 좋으신 분들께 드리는 말씀.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는 이미 잇몸이 많이 안 좋은데 하고 걱정이 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미 잇몸에서 피가 자주 나고 치아가 조금 흔들리는 것 같고 잇몸이 내려간 것 같다는 분들, 너무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치주염이 어느 정도 진행됐다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치료를 받고 관리를 시작하면 더 이상의 악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잇몸뼈가 손상된 부분을 완전히 되돌릴 수는 없지만 진행을 멈추고 현재 상태를 유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치아를 더 오래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치주염 치료는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초기라면 스케일링과 치근알텍술, 즉 치아 뿌리 부분을 깨끗이 청소하는 치료만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상태가 심하다면 잇몸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는 치과에서 직접 진단을 받아보셔야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7. 당뇨가 있으신 분들, 잇몸 관리 더욱 중요합니다. 특별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께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습니다. 당뇨와 잇몸병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당뇨가 있으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어서 잇몸병이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반대로 잇몸에 염증이 심하면 혈당 조절이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은 잇몸 관리를 더욱 철저하게 하셔야 합니다. 치과 검진 주기도 더 짧게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권장하는 6개월보다 더 자주 34개월에 한 번 정도 검진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잇몸 건강을 잘 관리하면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치아를 평생 건강하게 사용하려면 치아가 아닌 잇몸을 지켜야 합니다. 잇몸병은 치태와 치석에서 시작되고 통증 없이 서서히 진행되다가 결국 치아를 잃게 만듭니다. 임플란트도 잇몸이 건강해야 오래갑니다. 예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 3번 꼼꼼하게 양치하고 치실과 치간 칫솔을 사용하고 6개월에 한 번 치과에서 스케일링과 검진을 받는 것. 이 3가지를 꾸준히 실천하시면 됩니다. 거창한 것도 아니고 비싼 치료도 아닙니다.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평생의 치아 건강을 지켜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치과는 아플 때 가는 곳이 아니라 아프지 않기 위해 가는 곳입니다. 지금 치아가 아프지 않다고 아직 괜찮다고 미루지 마세요. 잇몸은 조용히 무너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을 계기로 내일 당장 가까운 치과에 전화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치아 건강이 곧 여러분의 전체 건강입니다. 잘 드실 수 있어야 기력도 생기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